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롱게임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많이 힘듭니다. 바로 코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한참 뒤의 목표는 뒤로 미루게 되지요. 롱게임은 끝까지 해내는 승리자들의 전략적 사고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롱게임 승리 공식은 흥미지향적 목표와 장기적 사고, 그리고 작은 실천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목표는 장기적인 성공에 이르는 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의미 있는 삶의 문을 여는 열쇠, 즉 성공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요. 경제적 성공은 많은 사람의 목표이기도 하지요.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지 폭넓게 생각한 다음 그 고민을 삶에 녹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체계적이고 끈기 있게 신중하게 작은 보폭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도착할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진척이 느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누적되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즉, 롱게임을 하면서 단기적인 만족을 지향하고 불확실하지만 가치 있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지만 쉽고 빠르고 피상적인 것이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저자가 말해주니 책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부터 3개의 영상으로 나눠 올려드릴게요. 미소님도 롱게임 즐겨보세요. 생각과 시간의 여백 찾기. 이미 가득 찬 컵에 음료를 더 따를 수는 없는 법이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좋은 것을 채우려면 먼저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임무를 완수하느라 바쁜 나머지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바쁨은 일견 성공으로 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찰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와 방향을 잃고 헤맬 위험도 크다. 만약 잘못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면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색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규칙 1과 규칙 2를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자. 규칙 1. 바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바쁜 것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바쁘게 행동하기도 한다. 바쁨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다. 바쁨은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일정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더 이상 바쁜 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진짜 중요한 일만 일정에 넣자. 생각 없이 눈앞의 일만 처리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불필요한 일에 잡아먹힐 것이다. 이를 통제할 견고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규칙 2. 좋은 제안도 때로는 거절한다. 커리어 초반에는 거절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시간도 많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중에 훗날 도움이 될 만한 인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갈수록 바빠지는 만큼 거절을 해야 할 때가 온다. 아주 좋은 기회와 아주 나쁜 기회를 판단하는 건 쉽다. 그러나 애매한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만 수락하는 습관을 들이자. 못해도 되는 일을 정하자.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다. 무언가를 월등히 잘하고 싶다면 못하는 일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선택과 집중하지 않으면 평범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요청들 중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좋은 방법은 상대에게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회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요청은 거절하면 된다. 일의 중요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업무용 체크리스트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대서양 비행을 준비 중인 파일럿이나 수술을 준비하는 의사라면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인 실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무척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경력이 많고 재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일이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실수를 하는 날도 있다. 따라서 필요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일이 중요하다. 이처럼 체크리스트는 어떤 일의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의 중요도를 체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상대방에게 건네는 질문 역시 체크리스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의 중요도나 비용을 분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일일이 들어오는 요청이나 기회를 매번 새롭게 관찰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아도 된다. 이 초대를 수락해야 할까? 그 기사를 쓰는데 동의해야 할까? 그 미팅에 참석해야 할까? 매번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며 yes 혹은 no를 결정하는 일은 나의 귀중한 인지 능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이런 일 대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지, 어떤 일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를 고민하고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래는 내가 임원 코칭을 할 때 사용하는 질문들이다. 이 질문을 통해 다양한 요청, 기회, 의무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1. 추가로 요구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갈 때도 많다는 것이다. 1시간의 무료 웹이나 발표는 언뜻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 단계의 통화, 메시지, 리허설, 슬라이드 제작 등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면 서너 시간은 좋게 소요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중요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을 예상보다 서너 배씩 낭비하니 정작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댄다. 우리는 의외로 이런 오류를 자주 범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다. 어떤 요청을 받고 나면 단계별로 필요한 일을 찬찬히 검토해보자. 언뜻 잘 보이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의무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일의 목록을 작성하라. 이 리스트를 보면 의외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데 놀라서
쉽게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웨비나를 할까 말까 이런 선택이 간단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이건 훨씬 복잡한 문제다. 웨비나를 하겠다는 결정에는 더 가치 있는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내 시간을 웨비나의 계획, 준비, 실행에 쓰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른 가치 있는 일이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을 하거나 피아노 레슨을 받거나 장기 리서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 등이다. 이런 일들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물질적, 감정적 비용은 실제로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일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웨비나에서 발표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 명문대학의 초청 강연이라면 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커리어가 될 수 있다. 혹은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고위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일 수도 있다. 적은 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연이더라도 중요한 컨퍼런스 발표 전에 자료를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이유로 웨비나 참석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거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락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3. 물리적, 정서적 비용은 얼마인가? 사실 나는 그랜드 케이맨 섬에 출장을 갈 수도 있었다. 친구가 요청한 것은 행사 6개월 전이었고 그 기간에는 아직 다른 일정이 없었다. 대신 이 제안에는 물리적 비용이 숨겨져 있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음에도 거절 의사를 표시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다. 그 기간 앞뒤로 이미 출장이 잡혀 있었기에 몇 주간 쉬지 않고 비행기를 타야 했다. 시차로 고생할 것이고 집을 떠나 여행 가방에 의지해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건강한 음식과 멀어지고 비행기 안에 비좁은 좌석에서 오래 앉아 있느라 관절은 굽고 심한 멀미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택시 안에서 울렁거림을 느낄 것이다. 한 가지 일을 수락함으로써 어떤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해하자 결코 좋은 결정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만비르 키우르가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일의 감정적 대가를 따져보고 깨달았던 사실이다. 1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던 그녀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근사한 조직이었어요. 직함, 역할, 연봉도 좋았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가장 늦게 끝나는 저녁 시간대에 일하기를 원했어요. 그녀에게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다. 저녁 시간은 자녀와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녀의 그 제안을 거절했고 당시의 선택을 이렇게 기억한다. 야망이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서 제안을 거절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매력적이지 않은 지루한 기회를 거절하는 건 쉽다. 문제는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을 때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상충되는 경우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 이것이 바로 승낙할 경우 따라올 물리적, 감정적인 책임과 보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4. 이 일을 하지 않으면 1년 뒤에 후회할 것인가? 놓친 기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예를 들어
친구들의 파티 사진을 소셜미디어로 접했을 때처럼 말이다. 당신이 다른 일에 매여 있는 동안 친구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낸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며칠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파티는 또 열릴 것이고 하루쯤 멋진 저녁을 보낼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 번의 결정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 안 할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1년 뒤에 어떤 기분이 들까? 이는 윙슈엔이 몇 년 전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다. 당시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국제 리더십 기관의 CEO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기관에 대한 야심찬 비전이 있었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느꼈다. 그때 아버지가 사기암을 진단받고 의사에게 남은 날이 몇 개월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건강에 관해서 미래를 단언할 순 없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며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둔다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는 예술을 사랑하셨고 수년에 걸쳐서 멋진 컬렉션을 모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4달 동안 모든 수집품을 정리했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멋진 방법이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무척 기뻐하셨고요. 그녀는 아버지를 도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지식과 수집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 열성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책을 2권이나 내셨죠. 한 권은 종이책으로, 다른 한 권은 전자책으로 확인하신 다음 떠나실 수 있었어요. 현재 컨설턴트이자 기업 이사회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그때의 결정을 잘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밖에 있다. 그렇지만 시간 감각을 넓혀 지금의 선택을 1년, 5년 혹은 10년 뒤에 스스로 어떻게 느낄지 물어봄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장기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잠깐 스쳐가는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인 도리 클라크는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코치이자 마케팅 전략 컨설턴트입니다. 저자를 소개하는 글을 읽어보면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행복한 삶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시간에 쫓기고 다른 사람과 나의 성과를 비교하며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고개를 숙인 채 닥친 일을 처리하다가 헐레벌떡 바로 다음 일로 뛰어다니는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다. 고개를 들고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다. 롱게임을 시작한 이유다. 오늘의 나는 과대평가하면서 10년 후에 나는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롱게임에서는 반대로 하라고 조언한다. 큰 목표를 세워라. 다만 길게 보라. 하루에 조금씩만 행동하라.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10년 후는 달라질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성과를 달성해온 저자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저도 작년에 일에 지쳐 있을 때 과감하게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일과 연관된 생각으로 하루 종일 보내면서 문득 가슴이 턱턱 막혀오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계속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 것은 커다란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약 1년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조금은 느린 듯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요즘, 롱게임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을 알려줄 것 같아서 다음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좋은 제안을 받았을 때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거절하라. 이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심장이 뛰는 일을 중심으로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롱게임의 1단계 생각과 시간의 여백 찾기였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